우리나라의 열광적인 밤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한국 거리의 불빛은 새벽에도 꺼질 생각을 하지 않으며, 특히 평일에서 주말로 넘어가는 금요일 밤은 불금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한 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곤 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는 매일 밤 술집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술집 근처 거리에는 차를 주차할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수많은 차들이 빽빽이 주차되어 있는데, 도대체 차를 가져온 한국인들은 집에는 어떻게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사실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겠지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끌고 술집에 갈 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법행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사님께 운전을 부탁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리운전 시스템은 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중국과 일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보편화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이런 대리운전 문화는 몹시 특별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이 한국의 대리운전 문화를 접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이유로 대리운전 문화에 대해 충격을 받았는지 작성한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밤은 몹시 아름답다. 골목골목마다 환하게 켜진 조명들과 아름다운 글씨로 수놓아진 반짝이는 한글 간판에 나는 한국의 골목은 일본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나는 한국지사에서 잠시 동안 파견 왔던 내 한국인 친구를 보러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내 삶에서 그날 밤만큼 재미있게 놀았던 적도 없는 것 같다. 사실 나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숙소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친구는 오늘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미친 듯이 마시는 게 한국식 스타일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나는 내 친구를 믿고 한국의 밤을 완전히 즐기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내 한국인 친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 그렇게 얼마 뒤 한 남성이 내 친구의 차 키를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당연히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내 친구의 지인일 거라 생각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친구 집에 도착했고, 친구에게 아까 운전을 한 사람은 너의 엄청나게 친한 친구인가 보다. 새벽임에도 술을 마신 우리를 위해 운전을 해주다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내 친구는 그분은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운전을 맡긴 대리운전 기사야. 오늘 처음 본 사이지 라고 대답했어. 이 말을 듣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차키를 맡길 수 있는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야. 따라서 나는 우리는 굉장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낯선 남자가 우리에게 강도짓을 하거나 차를 몰고 도망가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을 텐데, 무슨 용기로 그 남자에게 차키를 넘겨준 거야? 우리는 죽을 뻔한 거야 라며 항의했고, 내 친구는 한국에서는 대리운전에 대한 보험이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 회사나 개인에게 곧바로 보상받을 수 있지. 물론 그 전에 우리는 그러한 범죄를 몹시 수준이 낮고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따라서 여자 혼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몹시 안전해. 만약 대리운전 사고가 빈번했으면 오늘처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한국인들이 없지 않았을까? 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이 친구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밤늦게까지 술을 진탕 마시지 않는 이유도 누군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 크고, 만약 미국에서 대리운전 시스템이 생긴다고 한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술에 취한 나를 누군가가 온전히 집에 데려다 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안 되거든. 나는 한국인들의 이런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남을 신뢰하는 마음씨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밤 문화를 그 어떤 나라에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를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차 키를 건네줄 정도로 남을 신뢰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먼 곳까지 와버렸고, 한국은 웅장한 도시의 외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의 내면까지 느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밤문화가 전 세계 최고인 이유도 높은 치안과 더불어 대중교통과 택시, 대리운전 등을 통해 언제든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취객을 상대로 한 범죄가 흔하기 때문에 저녁 9시만 돼도 빠르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를 하거나 집에서 음주를 즐기곤 하죠. 간혹 정말 특별한 날에는 한 명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해서 일행들을 데려다주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외국이라고 대리운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한인타운 등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대리운전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택시 2대가 손님 차량으로 간 뒤 택시기사 1명은 손님 차량을 몰고 1명은 뒤따라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손님을 데려다주고 남겨진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거죠. 이런 점을 보면 한국인들은 어디에 있던 정직하고 올바른 성품으로 여러 편의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내 나라가 한국처럼 귀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면 나는 정말 주정뱅이로 살았을 거야. 한국인들은 어떻게 최고의 밤문화를 가지고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네가 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은 없겠군. 한국을 제외한 곳에서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주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야. 한국인들이 신기한 건 술을 얼마나 먹던 자신의 집에는 어떻게든 잘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다음날 놀라울 정도로 멀쩡한 상태로 등장하곤 하지. 아마 한국의 밤거리가 몹시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술에 취해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는 정말 자살 행위와 같으니 말이야. 만약 유럽에서 대리운전 홍보 포스터를 본다면 그것은 내게 차량과 입고 있는 모든 옷을 기부하고 발가벗은 채로 쫓겨날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해. 목숨만은 살려주다니 꽤나 매너 있는 대리기사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새벽에 택시를 타도 몹시 안전합니다. 제가 동남아에 갔을 때 밤에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으슥한 골목길로 가더니 돈을 더 달라며 협박을 한 뒤로, 역시 여행은 한국 같은 치안과 시민의식이 좋은 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합니다.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택시기사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으나 적어도 한국은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죠.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믿을 만한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직한 성품 덕에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문화들이 개발될 수 있었고, 이런 문화들을 즐기러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있어요. 높은 시민의식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싶네요. 혹여나 이 글을 보고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대리운전을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은 관리도 안 되고 정확한 소속을 알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차량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이라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